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자린고비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구두쇠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혼자서 저를 키우셔야 했습니다. 어린 저를 키우며 일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절약하고 아끼던 게 습관이 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넉넉해진 이후에도 그 구두쇠 신보는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고물상으로 일을 하시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서울 외곽 지역의 값싼 땅들을 조금씩 사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이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그 땅값을 담보로 건물을 올리니 건물 가격도 오르고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즈음에는 어엿한 건물주가 되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도 저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복을 사야 했는데 교복이 좀 비쌌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어디서 제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교복을 구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중학교 때는 빨리빨리 커서 일부러 큰 걸로 고른 거다. 저는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5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한 옷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입고 학교를 다녔죠. 다행히 아버지 말대로 키가 쭉쭉 커서 3학년 때는 옷이 딱 맞게 되었죠. 중학교 시절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사춘기였고 친구들이 좋은 가방, 신발들을 사서 가지고 다니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런 것들을 사달라고 떼쓰다가 정말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맞은 기억이 있네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봤을 때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공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남들 다 가는 학원도 가지 못했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역시 저에게 문제집 한 권 살 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의 참고서를 싼 가격에 사서 제가 보고 싶은 참고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바꿔서 보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친구들 책을 빌려 선생님께 부탁해서 학교 교무실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해서 공부하고 그랬죠. 저는 아버지가 부자였지만 학창시절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고 다니는 거나 용돈 쓰는 것을 보면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경쟁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누르겠다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계속 대학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대학 안 나오고 고물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며 저에게 대학 가면 등록금이다 뭐다 해서 돈이나 쓰지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대학 진학을 반대하셨죠. 저는 그때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대학 안 나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무조건 대학을 가겠다고 맨날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니 더 대학에 가고 싶었고 매일 그런 마음으로 미친 듯이 공부해서 제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려 하는데 아버지가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께 졸업 선물을 받지만 저는 아버지께 청구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청구서에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께 얼마를 빚졌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간 방세, 식비, 전기세, 옷값 등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저에게 1억 2천만 원을 청구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갚으라는 건 아니다. 가족끼리 이자 받기는 그렇고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간 갚으면 된다. 이러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가족끼리 이자는 안 받으시겠다는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제가 대학에 가고 여기에 계속 지내면 어차피 돈이 계속 청구될 거잖아요. 그럴 바에 4년째 대학교 등록금 4천만 원, 그리고 4년간 밖에서 지내는 방세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더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100만 원 15년 드릴게요. 어때요? 그러자 아버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바로 다른 제안을 했죠.
아무리 가족이어도 물가 상승률도 있고 이자가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100만원씩 16년간 드릴게요. 120만원은 이자로 드린다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약간 고민을 하시다가 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6천만원을 들고 다음날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입학한 학교 근처의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장학금을 받게 되어 아버지한테 받은 6천만원은 그대로 제 돈이 되었죠. 그리고 그 돈을 기반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학교 수업이 없는 날에는 주식에 관련된 책을 읽고 주식 텔레비전을 보며 연구하고 또 공부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면서 감을 익히기 시작했고 점점 그 금액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 되었죠. 그래서 돈을 좀 부풀리고 있었는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군대에 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돈을 장기 투자 종목에 넣어놓고 군대를 갔는데 그 주식들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완전 알거지가 된 건 아니지만 돈을 거의 다 날려먹게 되었죠. 그렇게 전역을 하고 남은 돈으로 다시 돈을 불리려고 이리저리 노력했지만 잘 안되더라고요.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도박적인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역하고 한 번도 아버지를 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에 후질근한 모습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갈한 머리에 깔끔한 정장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고급 승용차까지 산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제 나도 좀 즐기면서 살라고. 그리고 내가 요새 여자를 만나고 있거든. 어때 이 정도면 내 애인이 좋아하겠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애인이 생겼다.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에 의하면 이제 만난 지 3개월 정도 됐고 나이도 젊고 아주 예쁘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시면서 지금 데이트 준비 중이라며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전 놀란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단숨에 현관문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었고 그러자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고는 아버지에게 아들이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맞다고 하시고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알아서 밥 챙겨 먹으라는 말을 남기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인이라 그래서 어려도 40대 정도 생각했는데 20대라니 아무리 동안이라고 해도 30대 초반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아버지는 50대 중반입니다. 이건 좀 수상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돈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 재산을 탐한 적은 없었지만 모르는 남에게 재산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 여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자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고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죠. 뭐하는 여자예요? 누구? 아, 선미씨. 이름이 선미였어요. 하여튼 뭐하는 여자예요? 저의 질문에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4개월 전에 우리 건물에 새 들어온 처잔데 어찌나 싹싹하고 이쁜지 몰라. 저는 아버지의 환한 미소를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인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를 이제 겨우 4개월 만난 그 여자에게 보여준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버지 피부치보다 이제 겨우 4개월 만난 그 여자가 더 좋다고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마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세월이었지만 결국 저 역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바래왔던 아들이었나 봅니다. 소주의 쓴맛보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 술을 먹고 있었는데 눈앞에 어떤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20대로 보이는 여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젊은 여자가 남자를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가서 여자에게 물었죠. 너도 꽃뱀이냐? 왜 너같이 젊은 애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 저는 취해서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하는 말이 아저씨 미쳤어요. 이 사람 우리 아빠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정말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도록 제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계속 만나실 거예요? 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누구 말이냐? 어제 만난 그 어린 여자 말이에요. 제 말을 듣고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만나야지. 저는 그 말을 듣자 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만나요?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좋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조용히 담배를 무셨죠. 그리고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담배만 뻐금뻐금 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더 화가 났고 다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나서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버지 건물로 갔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라고는 4개월 전에 이 건물로 새 들어왔다는 것 밖에 없었으니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죠. 건물 안을 흘끔흘끔 보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봤죠. 그렇지만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외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다시 건물 앞에서 그 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그 여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그 여자가 이미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고 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 앞에서 아버지의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여자가 타고 있었죠.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아버지 차를 쫓아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운전이 좀 서툰 편이어서 따라잡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승용차는 어느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주차장 출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 아버지가 혼자 차를 몰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그 여자가 사는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 아버지를 만나는 이유를 꼭 물어보고 싶었죠. 계속 기다리고 있자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무언가 고가서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끈기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야 그 여자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몰래 따라가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그러자 그 여자가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로망이라는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돌아보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의 미모에 놀라 잠깐 멈칫해 있자 그 여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저 부른 건가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선미씨.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제가 바로 그쪽이 만나고 있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선미씨를 데리고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만나죠? 돈 때문에 만나는 건가요? 그러자 선미씨는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네요. 그런데 선미씨의 얼굴을 보니 화가 약간은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했죠. 보아하니 나이도 어리신 것 같은데 지금 늙은 사람 만나서 한 미천 잡아 보겠다는 거예요? 선미씨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아버지 재산이라도 가져갈까봐 걱정되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버지 옆에 붙어서 좀 잘해드려요.
누가 알아요. 그러면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지. 할 이야기 더 없으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미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끈기 빼면 시체인 놈입니다. 매일매일 시간만 나면 선미씨가 있는 오피스텔로 가서 선미씨를 만나 아버지를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미씨는 대부분 저를 무시했고 아니면 저에게 차갑게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미씨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 저는 제가 미쳤다고 느껴졌어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에게 접근한 여자에게 이렇게 올려버리다니.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친 게 맞나 봅니다. 계속 선미씨가 생각나고 하루는 꿈속에서 선미씨와 데이트를 하는 꿈을 꾸기도 했었죠. 저는 이런 제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25년을 살아오면서 여자는 거들떠본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조차 걸그룹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저 여자에게 이렇게 급속도로 빠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꽃뱀에게 이렇게 빠져버리다니 저 역시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집으로 가려는데 선미씨가 사는 오피스텔이 근처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앞으로 갔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기억이 끊겼죠. 눈을 뜨자 저는 어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낯선 주변 환경에 놀랐습니다. 옷은 다 벗고 있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죠. 선미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선미씨를 만난 기억이 번뜩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신 장면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선미씨와 함께 이 모텔에 온 것일까? 저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옷을 부라부라 챙겨 입고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혹시 누구랑 같이 왔나요? 그러자 직원이 대답하였습니다. 같이 오신 여성분은 아까 가셨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구나. 아버지 애인과 무슨 짓을 벌인 건지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며칠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며 선미씨의 오피스텔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어떤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모든 사실을 알고 저를 응징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오피스텔 앞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자 그 오피스텔 316호로 오라고 하여 그 앞에 도착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선미씨가 있었습니다. 선미씨는 저를 보자마자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요새 안 보여서 무슨 일 있나 걱정했어요. 보아하니 오늘은 멀쩡해 보이네요. 방 안은 가정집이 아니라 사무실이었습니다. 제가 주변을 둘러보자 선미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 아니라 사무실이에요. 간판을 바꾼 게 아직 안 와서요. 사람들이 문만 보고 사무실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자리에 앉으세요. 아버지는 소파의 끝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소파의 반대 끝쪽에 앉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옆에 앉자 선미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빨리 하세요. 아버님, 왜 애인한테 아버님이라고 할까?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말을 못했다. 나 치매에 걸렸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내 세무사님이시다. 내가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줄 수 있을까 상담을 받고 있는 춤에 내가 치매에 걸린 거란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선생님을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대해왔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만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계속 만나시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때도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품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내 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적어놔서 내가 내 재산을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세무사님을 꼭 만나야만 한다고 말했던 거였다. 아버지가 꺼낸 것은 제가 중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온통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돈에 밀려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말했습니다. 애비는 조금이라도 아껴서 저축해야 너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남겨줄 수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너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것은 몰랐구나. 저는 갑자기 저에게 좋은 아버지인 척하는 아버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는데 그럼 저한테 돈은 왜 청구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랬단다.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집을 나가고 늘 내 걱정뿐이었다. 저는 순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제 치매에 걸려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좀 후회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전 아버지 못 믿어요. 아니, 아버지가 건물이 없다니. 그리고 선미 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애초에 그 건물을 아들 명의로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문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그 건물의 소유주가 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원망하며 지내온 아버지가 나를 위해 평생을 살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조금이라도 온전할 때 너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싶구나.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주려무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고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자는 25년간 묵힌 갈등을 그날 풀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아버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재산을 상속받는 일로 다시 선미 씨의 사무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미 씨와 계속 일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가 제가 선미 씨에게 물었죠. 그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선미 씨는 웃으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디부터 기억이 안 나요? 엠텔부터? 저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자 선미 씨는 말을 이어갔죠. 내가 그날 아버지랑 왜 만나는지 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걸 보니까 같이 술 먹은 것부터 기억이 안 나나 보네요. 그날 다 이야기했다고요? 네, 그게 다 기억이 안 나면 저한테 고백한 것도 기억 못하겠네요. 그 말을 들자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선미 씨에게 아버지의 이유를 듣고 울면서 다행이라고 말하며 선미 씨를 좋아하게 됐는데 아버지 애인인 줄 알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난 거였어요. 전 순간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움을 참고 가장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엠텔에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자 선미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늘 밤에 알려드릴게요. 대신에 오늘은 맨정신의 엠텔이 아니라 호텔 정도로 가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선미 씨와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에 찾아가 간호도 하고 데이트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선미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예쁜 손자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정말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